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타 산업안전보건 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법에서 추가된 내용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나 공정안전보고서는 5과목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다른 법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조치,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별표가 없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죠? 최근 들어 또 개정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출제된 건 없지만 충분히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작업 장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토사나 구축물 등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그죠? 간단하게 추락, 그 다음에 와라락 붕괴되면 사람이 깔려서 사망까지 가잖아요.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건 낙하비례가 되겠다, 그죠? 그 이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반드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뀌었는 게 그 밖의 고용 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과 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특별히 암기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배달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를 하게끔 되었고, 이제는 가맹점이나 가맹점 사업자죠, 그죠? 가맹점 사업자도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가맹본부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해야 됩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맹본부에서는 지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나 기계나 원자재나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지점으로 기계나 설비나 원자재를 공급했는데요. 이 중에 위험한 기계, 설비나 원자재가 있다면 본부에서 반드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가볍게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을 때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나 폭발,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은 이 작업장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인근 주변에까지도 피해를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까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그죠? 우리 공정이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위험한 설비는 가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괄호입니다. 어디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하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굵직한 걸 결정하지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근로자 대표죠. 그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주는 유해 위험 설비의 설치나 새로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한다는 건 재설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착공하기 30일 전까지, 한 달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두부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기에서 만약에 띄운다면요.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건 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서 굵직하게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사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규고요. 하위 법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기에 괄호를 비우고 적었을 때는 이런 부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 경우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있는 결과인데요. 요거는 실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적정입니다. 보고서가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적정이 됩니다. 조건부 적정입니다. 보고서의 심사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할 때는 조건부 적정이 됩니다. 부적정입니다. 보고서가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적정이고요.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조건부 적정이고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적정이다. 요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둬야 되고요. 자,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될 때는 변경해야 된다면 어떻게 변경합니까? 지체 없이 바로 그죠?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행은 뭔가 하면요. 보고서는 좋았는데 보고서대로 사업장에서 지키고 있는지가 이행입니다. 그죠?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인데요. 확인은 그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고서만 딱 심사하고요. 노동부에서 한 번도 확인 점검을 안 간다면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시기가 있죠. 그죠? 근데 요것도요, 별표를 한 개 하고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에 크게 출제가 안 되었더라도 이렇게 이제 법에 추가된 건 언제든 또 실기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언제 확인받는가 한번 볼게요. 신규입니다.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과정에 한번 받고요. 설치 완료해서 시운전할 때 한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로 설치될 거는 설치 과정하고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에요. 사용 중인 유해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심사 완료하고요. 6개월 이내에 확인을 받습니다. 자, 유해위험 설비와 관련한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이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유해위험 설비나 이와 관련된 공정에서 중대한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1개월 이내 확인받는다. 그죠?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확인했는 것도 적합, 부적합, 조건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확인했는 게 보고서하고 현장이 일치하면 적합이에요. 보고서하고 현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부적합이고요.
현장과 일치하는 사항이나 조건부 적정 사항 중에 확인한 후에 조치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 요거는 조건부 적합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앞에 심사 결과가 더 중요하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한 번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그죠? 이행상태 평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이제 또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얼마?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괄호 2년 이내에 이행상태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 한번 했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행상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행상태 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한 번 이행상태 평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4년입니다. 그죠? 요런 시기들은 괄호를 비우고 또 실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괄호하고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년이나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어요. 원래는 4년마다 해야 되는데 1년이나 2년마다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행상태 평가 후에 사업주가 요청할 때요. 4년 안 됐지만 우리 작업장 이행상태 평가해 주세요.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안전, 보건,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이 불량한 것으로 인정됐을 때는 원래 4년에 해야 되는 걸 1년이나 2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요거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 결과 보안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안이 불량하다, 그죠? 이때는 변경하라 명령할 수 있고요.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유해위험 설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 설비를 말하고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하는 설비, 사용 저장하는 설비나 설비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유하고 있는 설비도 되고 하나 이상의 규정량 이상 제조할 때도 해당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시험에는 요게 잘 나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에요. 그죠? 자, 우리 공정이 이렇게 안전합니다. 보고해야 돼요. 아무래도 위험한 업종이겠죠. 그죠? 사고 중에 제일 위험한 건 폭발이고요. 그 다음이 화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폭발하는 화약 및 불꽃 제품.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유, 석유 정제물, 이런 것들이 화재 폭발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폭발하는 것부터 볼게요. 첫 번째,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그죠? 두 번째는 원유 정제 처리업, 원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석유 정제물, 원유는 철인데요. 석유 정제물은 재처리업,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사망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중독이나 질식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농약하고 비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중독되는 농약 제조업. 그 다음에 중독이나 질식을 일으키는 비료인데요. 복합비료 제조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 반드시 세 가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제조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놨다. 그죠? 복합비료 제조업은 단순 혼합이나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되고요. 농약 제조업은 원재 제조만 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중요한 제출 대상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각호의 설비는 유해위험 설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왜 제외되는가 하면요.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다른 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에서 제외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 그죠? 원자력법이 따로 있겠죠? 군사시설, 특수시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소매, 차량 등의 운송설비, 그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가스 공급시설, 요거부터 외워볼게요. 원자력, 군사, 도소매,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 가스 공급시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외입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요. 첫 번째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각각 다른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해당 작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 설비나 사용 설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 춥기 때문에 난방하기 위하여 석유를 저장했어요. 이것까지 보고서를 다 내면 모든 사업장이 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실기에는 그냥 빼시고 필기용 기억하면 되겠죠?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 저장이나 사용 설비 안내도 되고요. 도소매, 차량 등의 운송 설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나 사업법, 다른 법규가 있잖아요. 그죠?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이나 저장시설이고요. 도시가스사업법, 역시나 다른 법의 규정이 있죠. 가스 공급시설, 이런 것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3개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우리 공정에 대한 안전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공정안전자료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 얼마나 안전하다, 위험하다 평가받아야 합니다.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하겠다, 안전운전계획. 그 다음에 항상 사고 시에 어떻게 하겠다, 그죠? 비상조치계획,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4가지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세부 내용인데요. 이거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 공정안전 자료만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자료가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취급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저장하려는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나 수량,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 유해위험 설비 목록이나 사양, 유해위험 설비 운전 방법 알 수 있는 공정에 대한 도면, 건물 설비의 배치도,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정비 단선도, 위험 설비 안전 설계 제작, 설치 관련 기타 지침서예요. 그래서 공정안전 자료는 공정에 있는 일반적인 자료를 다 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유해위험 물질이나 수량, 물질안전보건 자료, 설비 목록 사양, 공정에 대한 도면, 배치도, 단선도, 지침서 이런 게 일반 공정안전 자료라 보시면 되고요.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 기법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운전계획도 보면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하겠다, 그죠? 안전운전 지침서, 그 다음에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서부터 쫙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조치 계획에도 비상시에 어떻게 하겠다, 그죠? 비상시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까지, 그죠? 자, 이건 보시면 아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까지 이번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머티리얼 할 때 M이죠. 세이프티 할 때 S, 물질 안전이고요. 데이터 시트가 보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의 약자 MSDS로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제출.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이나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내가 만들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단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화학물질을 함유했는 걸 내가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는 이 물질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다는 자료를 적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또는 뭐 기재사항 요래도 되겠죠. 그죠?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명. 예를 들어 무슨 페인트다. 이게 화학물질이 들었다면 제품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요 페인트에는 신나가 10% 들었다. 뭐 벤젠이 5%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첫 번째는 제품명이고요. 두 번째는 화학물질 명칭하고 함유된 양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보건상 취급주의사항.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화기 금지. 그죠? 뭐, 그죠? 불 근처에 가면 불 붙는다. 잘못하면 폭발한다. 이런 거 취급시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꾸 방독마스가 안 착용하면 바람성이 있다. 그죠? 그리고 뭐 환경에는 이러한 해를 미친다. 이런 건강 환경에 대한 유해성하고요. 물리적 위험성은 충격을 주면 폭발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되는 사항은 첫 번째 제품명, 두 번째는 화학물질 명칭이나 함유량 몇 퍼센트 들었고요. 세 번째는 취급할 때 주의사항, 네 번째는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금방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작업장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적어 놓을 때 이게 적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데이터 시트 전체는 16가지 항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야 되는 내용하고 데이터 시트 항목은 반드시 16가지라고 시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수를 보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전부 다 적어야 되는 16가지는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나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든 무슨 제품이다. 무슨 페인트 회사의 무슨 페인트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성 성분의 명칭이나 함유량입니다. 이 페인트 안에는 신나가 10%고 벤잔이 5% 들었다. 이렇게 구성하는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사한 걸 좀 묶어볼게요. 세 번째, 이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입니다. 특성에 해당되는 걸 한번 묶어볼게요. 독성에 관한 정보, 특성이죠. 그죠? 유해 위험성, 이 물질이 이렇게 유해하고 이렇게 위험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정성, 반응성. 이것끼리는 안정하지만 이건 반응해서 불이 난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환경에는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운송할 때는 이런 걸 주의해라. 그죠? 그래서 특성 밑에 쫙 묶어버리세요. 자, 그죠? 독성, 사람에게 독을 주고요. 유해 위험성, 이만큼 유해하고 이렇게 위험하다. 그죠? 묶으시고요. 요거는 안정적이지만 요거하고는 반응해서 위험하다. 안정성, 반응성 묶으시고요.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운송할 때 어떻게 하라. 요거까지 그죠? 특성으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라. 취급 및 저장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특성을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취급 저장법 들어갔다. 그죠? 자, 취급 및 저장법이고요. 이렇게 취급하고 저장하라고 알려줬지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5번 갈게요. 자, 5번에서 응급 조치 요령이다. 이렇게 볼게요. 비슷한 것도 묶어버릴게요. 폭발 화재 시 대처. 폭발이나 화재가 난다면 불을 물로 꺼라, 뭐로 꺼라. 요거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폐기할 때 어떻게 하라? 잘못 폐기하면은 어떻게, 폐기시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특성. 그러니까 환경에 어떠한 영향 주고 운송할 때는 어떻게 하고 폐기할 때 이렇게 하라. 그죠? 특성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응급조치에서, 자, 그죠? 누출되면 어떻게 하라? 누출사고 시 대처요령. 그 다음에 노출 방지. 노출되면 안 되고 보호구 못 착용하라. 그죠? 노출 방지 및 보호구. 그죠? 이런 거 쫙 넣으시면 이제 응급조치 요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법적인 규제입니다. 6에서 법적 규제가 들어갑니다. 법으로 1시간에 얼마만큼밖에 못 쓴다? 하루에 얼마밖에 사용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죠? 제품과 회사, 명칭이나 함유량, 특성에서 쫙 묶으시고요. 취급이나 저장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급이나 저장하다 잘못됐을 때 응급조치 요령, 비슷한 거 묶으시고요. 법적 규제, 이렇게 16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암기해야 되는 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법을 한번 볼게요. 자, 비료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 식품의 폐기물에서 화약하고요. 방사성 물질이 나온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더라도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의료기기, 의약품, 마약, 화장품으로 치료했다. 이게 암기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 폐기물 요까지 딱 끊어서 외워볼게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근데 실기에 가시면 무슨 법은 안 적어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비료고요. 농사할 때는 두 번째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세 번째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품 폐기물 나왔죠. 그죠?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 첨가물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실기에 넘어가면 5가지만 적으면 돼요. 요까지 암기하면 끝나요. 비료로 농사지은 식품 폐기물 하면 끝납니다. 그죠? 자, 필기를 대비해서요. 화약하고 방사성 물질 나왔다. 그죠? 화약은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요. 의료기기, 그죠? 자,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들어가고요. 의약품이죠. 요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하고 의약외품까지 포함됩니다. 마약이죠. 요거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른 마약하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됩니다. 화장품 들어가 있다. 그죠? 화장품 관리법에 따른 화장품 들어가요. 이게 추가되는 게 일반 소비자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재입니다. 이거는 뭐 공학적으로 용품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요. 단지 가정에서 생활용으로 씁니다. 뭐 우리 세제로 쓰는 거 있죠. 거기도 화학 제품이 포함되었지만 물질안전보건 자료에는 제외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으로 일단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은 화학물질이나 화학 제품을 함유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는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항목이 있었다. 그죠? 적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 인자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함유량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그죠? 이 분류 기준에 있는 건 MSDS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게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라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놔야 하는 사항 중에서 고용노동부 명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이 물질을 남에게 양도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페인트를 한 통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페인트만 주면 안 되고 페인트 통 안에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함께 들어서 함께 양도나 제공해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물질을 양도나 제공받은 사람이 이 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돼요.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걸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대상 화학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나 제공할 때는요. 해당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다면 2회 이후부터는 양도 제공을 생략해도 됩니다. 2번은 줘야 돼요. 변경되지 않았다면 2번 준 다음부터는 다시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 비밀과 관련되어 있을 때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고 싶은 사람, 이게 비밀이다. 그죠? 그래서 적지 않으려는 자는 마음대로 안 적어서 안 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승인을 받아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함유량을 안 적는 게 아니라 벤젠을 우리는 A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료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인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 자료의 적합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그거를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자, 요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함부로 승인을 내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부 다 추가가 되었고요. 승인의 유효기간은 일단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승인받는 내용입니다. 그죠? 승인이나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를 취소하는 내용, 요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이나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나 수입한 자에게 대체 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딱 받았는데요. 벤젠을 A라고 대체 자료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 페인트를 쓰고부터 우리 근로자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A가 뭔지를 그죠? 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체 자료를 제공해달라. 요거를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안 되겠죠. 그죠? 의사고요. 보건관리자나 보건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대행기관이고요. 산업보건의 근로자 대표 들어갑니다. 자, 이쪽은 전부 다 보건 쪽에 그죠? 보건관리나 보건의나 의사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도 할 수 있고요.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맡은 기관, 역학조사 기관에서는 직업병의 원인을 밝혀야 되니까 요거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입니다. 자, 일단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한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남에게 양도나 제공할 때는 제품만 양도 제공하면 안 되고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함께 양도 제공해줘야 된다. 두 번째였습니다. 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나 교육이 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하였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혼자만 알고 게시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작업장에 항상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도 함께 게시해야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도 게시하지만 요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도 함께 게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장소에 게시해야 되는가? 게시나 비치해야 되는 장소 되겠습니다.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죠. 항상 취급하는 공정에서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게 게시하고요. 안전사고나 직업병이 우려되는 장소에도 사고나 직업병 우려되니까 게시하고요.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그래서 보기가 쉬워야 근로자들이 늘 보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 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이다. 대상화학물질의 제품이나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은 어떠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이죠. 요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요렇게 취급하라. 취급상 주의사항이고요. 자, 요렇게 취급하고 요러한 보호구 착용하라. 그죠? 취급상의 주의사항하고 적절한 보호구가 됩니다. 행여나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라. 그죠? 응급조치 요령, 사고 시 대처 방법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주요한 내용을 작업장에 게시하고요. 근로자에게 교육했습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에는 경고 표지를 붙여야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를 담은 용기나 포장에는 반드시 경고 표지를 하라. 이 상자가 있는데요. 아무 표지를 안 해두면 이 안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 물질이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화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 표지를 해서 이 안에 어떠한 물질, 위험물이 들어있다라는 걸 용기에 표기를 해주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도 표시를 해야 돼요. 큰 통을 사와서 요거를 사업장에선 작은 통에 옮겨 담아요. 큰 통에만 이제 위험 표시 딱 하고 여기 안 하면 안 되죠. 똑같이 사업장에 사용하는 용기에도 표시를 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하는 원칙인데요. 요거는 읽어보시면서 별표가 있는 것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MSDS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화학물질명이나 외국 기관명, 요런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시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의 요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필기에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량 실험 기준.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중에서 좋은 실험 기준을 수행한 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자, 외국어로 되어 있는 MSDS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이 다 번역을 했다, 그죠? 최초로 작성한 기관명하고 시기를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참고 문헌이 있다면 참고 문헌의 출처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DS의 작성 단위는 요거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양은 킬로그램으로 표기한다, 뭐 길이는 센티미터로 표기한다, 이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를 적고요. 각 작성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정보가 있긴 한데 얻을 수 없을 때는 자료 없음으로 표기해요.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때는 대상이 아닐 때는 해당 없음입니다.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면 자료 없음, 대상이 아닐 때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 함유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를 하한값에서 상한값으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유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값을 1% 이상으로 표시한다. 그죠? 그래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 함유량이 발암성은 굉장히 낮아도 표기해야 될 때는 0.1%로 나타내요. 자, 호흡기 과민성 물질도 0.2, 생석 독성 물질은 0.3 이렇게 함유량이 5% 미만인 건 하한값을 1%로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재할 때는 함유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하한값에서 상한값까지로 이렇게 표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뒷부분에는 핵심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기를 대비해서는 요 핵심 내용, 그죠? 요약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물질안전 보건 자료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실기까지 별표가 3개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기에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별표와 2개가 3개 있는 거는 실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내용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별표가 없거나 하나 있는 건 필기용이다 보시고 우선은 암기보다는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